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내일이 입춘이군요. 우리는 입춘이 되면 전통적으로 대문에 입춘 대길, 건양 타경 이렇게 입춘방 또는 입춘첩 또는 입춘축 이런 것을 붙이는 풍속이 있었죠. 제가 작년 입춘에 유튜브를 올렸었죠. 그때 입춘 대길, 건양 타경 중에 제가 이걸 해석을 하기를 건양을 밝은 태양이 솟아올랐다. 입춘이 되어 밝은 해가 솟아올랐으니 대길하고 크게 길하고 경사롭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쉬운 글자니까 저도 그렇게 짐작하고 알고 있었고 또 많은 분들도 민속학자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명사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글자 해석해서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명사, 명칭은 먼저 실체가 있고 그 실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을 말로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실체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글자를 통해서 그걸 짐작해서 알려고 하죠. 저도 작년에 입춘에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올해는 그 입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또 올 설날부터 좀 시끄러웠죠. 입춘방이 우리의 입춘방이 중국의 사람들이 하는 그 춘년이라는 것을 훔쳐서 좌우하는 거다. 그러면서 보도에 의하면 언제쯤 그런 도둑질을 멈출 거냐 그런 험한 말도 했다 이런 얘기도 보도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중국 사람들이 했지만 그것을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여서 공유했기 때문에 이미 동양의 국제문화인 겁니다. 동양의 국제문화에 동참한 거지 그것을 자기들 문화를 훔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거꾸로 우리가 만든 것을 다른 나라가 했을 때 이걸 훔쳤다 이러면 안 되죠. 우리 문화를 공유해 가져갔다. 우리와 문화를 공유했다.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유래를 찾아보니까 건양다경의 건양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밝은 해가 솟아올랐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물론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고종 때에 우리가 늘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그 중국의 연호를 빌려 썼지 않습니까? 근데 고종 때 처음으로 연호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연호가 건양이었어요. 예, 그 건양이란 뜻은 양력법을 시행했다. 이런 양력법을 시행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건양의 양자가 양력법이라는 양이에요. 건이라는 것을 예, 그때부터 시작했다. 세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1895년, 1894년에 갑오경장이 있었고 그 다음 해 11월 17일을 이건 다 음력이니까 이걸 양력으로 하기 위해서 1896년 1월 1일로 한 겁니다. 예. 이건 이제 일본의 명치유신을 아마 따른 것 같아요. 일본은 명치유신부터 일본의 모든 음력 명절을 양력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추석이 8월 15일이죠. 그런데 그걸 양력 8월 15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의 본래 의미라든가 계절적인 의미는 다 사라지고 그냥 숫자만 남아서 8월 15일 더워서 난린데 그때 추석 명절을 삼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할 뻔했죠. 1896년 1월 1일을 양력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부터 여러 국제사회와 발을 맞추어서
양력으로 한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그해 봄을 입춘 대길 번양 타경 이 양력법을 시행하였으니 세계 여러 나라와 발맞추어서 경사로운 일이 많을 것이다. 이런 연호로서 고종이 했던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을 세워서 연호를 광무라고 이렇게 고쳤죠.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냥 짐작으로 밝은 애가 쏟았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사 명칭은 그것이 그것의 실체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이번 입춘에 다시 한번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얘기지만 1월 22일 날로 우리 설날인데 중국 네티즌들이 이거 중국설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걸 음력설이라고 고치거나 이렇게 꼼수를 썼다 이렇게 하고 또 한복 입은 모습을 포스터를 만들어서 마치 우리 한국설이 동양설, 음력설의 기원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제 항의를 했다 그런 말도 보도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단지 1월 1일이라고 해서 그게 설날인 건 아니죠. 행사 내용이 중국과 한국이 달라요. 그러니까 1월 1일이지만 그 1월 1일이 갖는 의미,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흉내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실체가 다르다는 말이죠. 내용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설날은 뭡니까? 단지 1월 1일이라 그 뜻이 아니죠. 금음날 바로 그 전날 밤을 새워서 잠을 자지 않고 새날을 정신 똑바로 트고 맞이하고 차례를 지내서 조상님들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긴 가래떡국, 즉 장수를 상징하는 이런 긴 가래떡국을 먹으면서 무병장수를 다짐한다. 이것이 1월 1일의 의미잖아요. 이건 중국과 다르죠. 그러니까 1월 1일 날 행사를 한다고 해서 중국 걸 훔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건 실체,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붕어빵 하면은 그 붕어빵이라는 이름을 해석해서 이 실체를 알 수 있나요? 붕어빵이라는 실체 먹을거리가 만들어졌고 그 이름을 뭘로 붙일까 하다가 붕어가 이제 한자로 부어죠. 부어가 부유하고 여유롭다 이런 한자와 의미가 닮았기 때문에 이런 서로 이런 과자를 먹으면서 그런 의미를 이제 되새긴다 이런 의미죠. 그걸 먹으면 뭐 부자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런 의미를 되새겨서 그럼 부자가 되고 여유 있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그걸 붕어빵 이렇게 이름을 해석하면 안 되죠. 자, 요즘에 병원에 가면 코로나로 병실이 만원이라 그래요. 병실이란 말을 병실 해석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 방에 들어가면 병 걸립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입원실을 병실이라고 요즘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병실이란 말을 해석해서는 알 수 없고 그것이 환자들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방이다. 이렇게 실체를 알고 나야 병실이라는 말이 제대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커피. 이 커피를 글자 해석해서 알 수 있나요? 커피라는 실체를 알고 그 맛을 보고 느끼고 온도 딱 뜨거운 거, 뭐 커피에 유래된 어떤 뭐 에피소드 이런 것을 다 알고 난 상태에서 커피라는 이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명사는 실체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말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우리나라 명사에 대해서 좀 마땅치 않은 것이 하나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예전에 일제시대라고 부르던 말을 요즘에 일제강점기라고 하고 있어요. 일제시대 이렇게 말하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말이죠.
일본 제국주의 세력이 우리의 국권을 침탈하여 식민지화한 시기, 이 시기에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인적, 물적으로 많은 수탈을 당했으며 이에 맞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일본의 패전으로 종식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시대 그 실체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 길게 말할 수 없으니까 이걸 짧게 줄여서 일제시대,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이 말이죠. 이걸 글자 해석하면 알 수 있나요? 일제, 일본의 황제 시대라, 일본의 황제 시대라. 그렇게 해석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또 요즘에 그럼 일제 강점기라고 해서 뭐가 제대로 더 좋은 의미가 뭐 바꿔지거나 그런 게 있나요? 이 일이라는 건 태양이죠. 태양의 황제를 강제로 빼앗은 시기. 이렇게 직접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일제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시대를 다르게 해석하는 일이 되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일제강점기라는 말이 중요하거나 일제시대라는 말이 일제강점기보다 더 못한 말이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 제 생각에는 이 말이 일제시대라고 함으로써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강점기라고 하게 되면 왜 우리 역사의 이름을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강점했다 이렇게 말합니까? 하려면 차라리 대일항거기, 대일항쟁기, 우리가 일본에 대하여 항거하고 항쟁한 시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직접적인 설명이 되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런 말보다는 아래에 이런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말인 항거 뭐 이렇게 부분적인 게 아니라 일제시대 그러면 모든 게 다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체 예전에 하던 게 더 나았어요. 실체를 정확히 알고 그 명칭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명사를 많이 대하게 되는데 올 1년을 살면서 그 명사의 유래, 내용, 본뜻이 뭔가를 먼저 꼭 알고 그 다음에 그 명칭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입춘이라는 이런 문화 현상에 관련해서 사실은 이렇게 명사를 만드는 것은 이게 왼쪽 뇌예요. 그래서 뇌와 관련해서 문화윤회론이라는 제목의 이런 내용에 넣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